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8일 저녁 6시입니다. 요사이 화두가 되고 있는 멸공, 공산당을 멸한다라는 말을 한번 그 족보를 따라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멸공은 공산주의를 멸망시킨다는 뜻인데, 뭐 옛날에는 이 말을 한다고 누가 시비 거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친북화되고 친공산화되고 있으니까 멸공하는 사람을 감히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멸공은 좋은 겁니다. 악을 없애자는 거거든요. 더구나 공산당은 절대 악입니다. 이건 상대 악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악입니다. 위협입니다. 그런데도 공산당을 없애자고 하는 사람을 마치 시대에 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리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이 멸공에 대한 역사적인 맥락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 멸공, 공산당을 없앤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에는 공산당을 없애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산당이 있는 한 민주공화국 운영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북한 지역은 우리 영토인데 지금 공산당인 북한 노동당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헌법 제4조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이걸 줄이면 멸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니까 줄이면은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하라는 뜻입니다. 그걸 더 줄이면은 멸공하라는 뜻입니다. 헌법 1조, 3조, 4조를 합치면은 한반도에서 공산당을 멸망시키고 북한 지역까지 다 자유화해서 헌법 1조가 천명한 대로 민주공화국을 완성하라. 이게 헌법이 국민들에게 내리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 명령 싫으면은 대한민국을 탈퇴해야 합니다. 국적 반납하고 다른 나라에 가야 합니다. 자, 이 멸공이라는 말은 그 원조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시아에서 두 개의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기적은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 기적입니다.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옛날부터의 전통이 보면은 절대 공산주의가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실용적인 사람들입니다. 또 사상이 다양합니다. 이런 나라를 공산당으로 만든 거는 뭐냐? 이것도 하나의 기적입니다. 나쁜 기적이지만 그것은 역시 모택동이라는 아주 괴물 같은 인간이 나와가지고 그 출중한 능력으로, 리더십으로 공산화하는 데 성공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기적은 대한민국이 공산화 안 된 게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 안 되는 기적은 누구 덕분이냐?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 덕분입니다. 왜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공산주의를 가장 먼저 제대로 비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판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공산당을 어떻게 요리하면 되느냐, 공산당을 어떻게 무력화시킬 거냐, 그런 방법까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전략 전술까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선동술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건국 과정에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공산화된 것 아니죠. 자, 이런 걸 전제로 해가지고 한국 역사에서, 한국 현대사에서 공산주의를 멸해야 한다는 말을 처음 한 사람이 또한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일찍이 독립운동할 때 미국에서 잡지를 냈는데 1920년대입니다. 1920년대 온 세계는 공산주의가 열풍으로 휩쓸고 있을 때입니다. 특히 지식인들, 특히 식민지 된 나라에서는 공산주의를 통해서 독립도 하고 계급 해방도 한다.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1920년대에 그 잡지에 쓴 글을 통해서
공산주의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논설을 씁니다. 아주 잘 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제대로 쓴 공산주의 비판이었습니다.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될 입장인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국가를 부정한다. 공산주의자들은 국제주의, 계급주의를 앞세우면서 국가의 존엄성을 부정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국가를 다시 세워야 할 명제 앞에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두 번째, 공산주의는 기업 활동이라든지 사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부정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잘 살 수 있는 경제의 바탕을 만들 수가 없다. 공산주의가 퍼지면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만들 수가 없다. 문명을 만들 수가 없다. 안 된다. 이 두 가지 점이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1945년 우리가 해방된 다음에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워낙 이승만 대통령은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일 뿐 아니라 그 이름이 워낙 자자하고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하죠. 미국에서 제일 좋은 세 대학을 나온 것 아닙니까?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 하버드에서 석사,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과 맞상대를 한 사람입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리고 우드로 윌슨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의 총애를 받고 그분은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주 카리스마도 있고 세계사를 꿰뚫어 보는 눈이 있었던 이분이 바로 건국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분이 귀국했을 때는 공산주의자들까지 이승만을 말하자면 주석으로 지도자로 모시려고 다가왔습니다. 워낙 그 권위가 엄청나니까. 그러나 이승만은 공산당과 손잡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12월 19일, 이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945년 12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이 결정적인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설이 멸공의 시작입니다. 왜 우리는 공산주의자와 함께 갈 수 없느냐? 우리가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공산주의자와 왜 절대로 손을 잡을 수 없느냐 하는 연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날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1945년 12월 19일입니다.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 1945년 독일, 이어서 일본이 항복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가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은 전 인구의 한 20, 30%가 죽었습니다. 3천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독일과 싸우느라고. 그리고 스탈린그라드에서 1943년에 소련이 이긴 게 2차 세계대전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고 또 독일군을 상대로 가장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련, 스탈린을 우러러 봤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 12월 19일 현재로는 세계 전체가 공산당을 존경하는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승만이 공산당은 안 된다. 공산주의는 절대 악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아마도 어느 나라의 우두머리급되는 정치 지도자가 정면으로 공산당을 부정하는 연설을 한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건국을 지도했으므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수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 연설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945년 12월 19일 저녁 7시 30분 이승만은 서울중앙방송국, 그때도 KBS로 불렸습니다. KBS를 통하여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 나라의 지도자가 공산주의를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비판한 경우에 속할 것입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는 모든 정당과 정파를 통합한 범국민 조직으로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만드는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박사는 이 일을 방해하는 박헌영이 이끄는 공산당을 지목해가지고 결별선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 공산당은 대중조직이 가장 강했습니다. 30여 년 만에 귀국한 이승만은 카리스마는 있었으나 직계 조직은 없었어요. 당시 미 군정 하지 사령관도 공산당을 건국 과정에 참여시키려고 했습니다. 트루만 행정부도 아직은 공산당과 맞서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기 전이었습니다. 소련과 공산주의가 인기 있는 브랜드였습니다. 소련군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영웅적으로 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승만은 이날 1945년 12월 19일 저녁 7시 30분 역사적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을 통해서 공산당 극렬 분자들을 민족 반역자, 문명 파괴자라고 규정합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반역 세력이고 파괴자들이므로 국가 건설 과정에 함께 갈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정면 대결 선언입니다. 무슨 배짱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죠,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격렬한 직격탄을 날릴 수 있었느냐? 아주 경이롭기만 합니다. 무슨 계산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죠. 이런 사람은 흔히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예언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예언자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대통령이 됨으로써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흔히 우리는 무장한 예언자라고 그럽니다. 이승만 박정희는 예언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예언을 국가 건설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권력을 잡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무장한 예언자라고 그럽니다. 자, 무슨 발언을 했느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연설. 공산당 극렬 분자들은 제 나라를 파괴하고 타국의 권리 범위 내에 두어서 독립권을 영영 말살시키려 위조하는 자다. 양의 무리에 이리가 섞여서 공산주의의 명목을 빙자하여 국가의 주권입니다. 국권을 없이 하여 나라와 동족을 팔아 개인 이익입니다. 사리와 영광을 위하여 부언낭설로 인민을 속이며 도당을 지어 동족을 위협하며 군기, 무기입니다. 무기를 사용하여 재산을 약탈하며 소위 공화국이라는 명사를 조작하여 국민 전체의 분열 상태를 세인에게 선전하기에 이르렀더니 요즘은 민중이 차차 깨어나서 공산주의에 대한 반동이 일어나므로 관계를 써서 각처에 선전하기를 저희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요 민주주의자라 하여 민심을 현혹시키나니 이 극렬 분자들의 목적은 우리 독립국을 없애고 남의 노예를 만들고 저희 사욕을 채우려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게 그때만 해도 국민들이 서서히 깨어나니까 공산주의는 안 되겠다. 이 공산주의는 형제, 자매, 인륜 이거 다 무시하는 이거 폐륜 집단이구나 라는 인식이 퍼지니까 공산주의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민주주의로 위장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속임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민주투사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김일성주의자 아닙니까? 이게 시작이 1945년부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공산당으로는 팔 수가 없고 득표가 도움이 안 된다. 민주투사로 위장하자 이거죠.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민주투사인지 아닌지를 가려보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 공산당과 싸운 적이 있느냐 물어가지고 나는 공산당과 싸운 적이 없다고 하면은 당신은 가짜 민주투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박사는 이 연설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사대주의자, 민족반역자, 거짓말쟁이로 못 박습니다. 독재를 공화국이란 말로, 공산주의를 민주주의란 말로 위장하는 저들의 수법을 폭로하는 연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선전선동 분야에서도 공산당에 결코 밀리지 않는 전략과 기술과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산당이 소련을 프롤레타리아의 조국이라고 찬양하는 것을 약점으로 잡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 분자들이 러시아를 저희 조국이라 부른다니 과연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요구하는 바는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떠나서 저희 조국에 들어가서 저희 나라를 충성스럽게 섬기라고 하고 싶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서 완전히 우리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지고 살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형용을 하고 와서 우리 것을 빼앗아 가서 저희 조국에 갖다 붙이려는 것은 우리가 결코 허락지 않는 것이니 우리 3천만 남녀가 다 목숨을 내어놓고 싸울 것입니다. 당시 공산당은 스탈린 대원수 그리고 소련을 완전히 추종하는 일종의 종교집단이었습니다. 김일성도 그렇고 박은영도 그렇고 스탈린의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이 괴뢰들이었습니다. 이걸 이승만이 딱 약점을 잡은 거죠. 그러면 이들의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의 조국은 스탈린을 그리고 소련을 위해서 복무하는 사대주의자다. 그러니까 그럼 정직하게 그 가면 다 벗어던지고 당신의 마음의 고향인 소련으로 가서 거기서 열심히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3천만 남녀가 다 목숨을 내어놓고 공산당과 싸울 결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5년 뒤에 6.25가 나니까 기습당한 이승만 대통령은 결사항전을 결심합니다. 그때 미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무기를 빨리 달라. 무기를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남녀노소가 짝대기와 돌멩이를 들고도 끝까지 싸운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박헌영, 김일성이 이끌던 남북한 공산주의 세력의 본질을 정확히 간파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겁니다. 이 자들이 스탈린의 졸개로서 소련을 위하여 봉사하는 내국노들이라는 점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폭로한 정치인은 해방 공간에서 오로지 이승만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을 한국 사람들의 형용을 하고 와서 우리 것을 빼앗아가 소련에 갖다 바치려는 민족 반역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소련을 위하여 복무하는 간첩 집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산당이 생내적으로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공산당은 콜레라와 같다. 인간은 콜레라와 같이 살 수 없다. 즉 공산당과 공산주의를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악으로 본 겁니다. 이 공산당을 절대 악으로 본 사람들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승만, 트루만, 그리고 드골, 아데나워, 레이건, 대처 같은 사람들이 바로 공산주의를 절대 악으로 본 사람입니다. 타협이 불가능한 존재. 그러니까 멸공이란 말은 당연한 거죠. 멸공이란 말 안에는 공산당과는 타협이 안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산당과 타협한다는 것은 좌우 합작한다는 건데 좌우 합작해가지고 공산주의 안 된 나라가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공산주의와 싸우는 방법도 제시를 합니다. 1945년 12월 19일이었습니다. 먼저 그 사람들을 회유해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내용을 모르고 따라다니는 무리를 권유하여 돌아서게만 되면 함께 나아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식해서 속은 사람들은 한번 설득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교정이 안 되는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친부형, 친자질이라도 원수로 대우해야 한다. 대의를 위해서는 애정과 친소를 돌아볼 수 없는 것이다. 아주 비장합니다. 공산주의는 인륜을 파괴하니까 반성 없는 공산주의는 친부형이라도, 그리고 무슨 삼촌, 뭐 조카라도 불문하고 대의를 위해서 뭐 평소 가깝다, 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좋아한다 다 무시하고 아주 멸공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공산당을 정상적인 인간 집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이어서 공산주의자들을 문명 파괴자, 그리고 우파를 문명 건설자로 규정을 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건설자와 파괴자는 협동이 못 되는 법이다. 건설자가 바뀌든지 파괴자가 회귀하든지 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기 전에는 완전한 합동은 못 된다. 공산당과 협조 체제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박사는 끝으로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 큰 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은 종신은 다른 해방국들과 같이 나라가 두 절분으로 나뉘어져서 동족 상쟁의 화를 면치 못하고, 따라서 우리가 결국은 다시 남의 노예 노릇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경향각처의 모든 애국 애족하는 동포의 합심 합력으로 단순한 민주 정체 하에서 국가를 건설하여 만년 무궁한 자유복락의 기초를 세우기로 결심하자. 이 공산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나라가 나누어지고 공산당이 침략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예언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예언도 맞았어요. 공산당과 싸우기 위해서는 친부형, 친자질 다 무시하고 공산주의를 원수로 대우해가지고 3천만 결의가 다 들고 일어나서 싸워야 한다. 그것도 맞았어요. 그렇게 해서 6.25 남침이라는 기습 공격을 당하고도 이승만의 지도하에서 트루만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서 유엔의 기치하에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멸공의 시작이었습니다. 멸공이란 말에는 공산주의자와는 타협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절대 악이다라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인간은 공산주의라는 콜레라와 같이 살 수가 없다. 여기서 멸공의 철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북한 공산주의자와 평화 공존할 수 있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북한 공산주의자와 한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자주통일하자는 이 문재인 정권의 약속은, 그것은 적화통일하자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위대한 멸공 정신, 이승만 정신입니다. 감사합니다.